엄마의 낡은 통장을 본 아들 주저앉은 이유. 한겨울의 매서운 칼바람이 마을 어귀를 휘감고 돕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낡은 세단 한 대가 도망치듯 미끄러져 들어오네요.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리는데 그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한 사람처럼 초췌하기 짝이 없습니다. 1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은 강민석입니다. 그는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하듯 이곳까지 흘러들어왔죠. 익숙했던 골목길이지만 죄 지은 사람 마냥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그의 모습이 처량합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간 옛집 대문은 녹이 슬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마당에는 주인을 잃은 잡동사니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어 스산한 기운마저 감돕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안방 쪽으로 발을 옮깁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튀어나옵니다. 손에는 몽둥이를 든 채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네요. 누구요? 도둑이야. 도둑놈이 들어왔어. 어머니 순옥입니다.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기억 속에 고운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앙상한 노파만이 서 있습니다. 민석은 당황해서 손을 내저으며 다급하게 외칩니다. 엄마, 저예요, 민석이. 아들 민석이 왔어요. 하지만 순옥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녀에게 민석은 그저 낯선 침입자일 뿐이죠. 뒷걸음질 치며 몽둥이를 휘두르는 어머니의 모습에 민석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옆집 대문이 열리고 박 이장이 달려옵니다. 박 이장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난처한 표정으로 민석에게 눈짓을 보내네요. 그는 순옥을 진정시키며 능청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할매요, 도둑 아입니다. 저번에 방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그 하숙생 들어온 거예요. 순옥은 그제야 경계를 풀고 민석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러더니 대뜸 손을 내밀며 퉁명스럽게 말하죠. 하숙비는 선불이요. 돈 없으면 못 들어와. 민석은 얼떨결에 지갑을 통째로 어머니의 손에 쥐어줍니다. 지갑을 챙긴 순옥은 쌀쌀맞게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민석은 멍하니 닫힌 방문을 바라보다가 박 이장이 가리키는 건넌방으로 몸을 옮깁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건넌방, 벽에는 그가 학창 시절에 받았던 상장들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가 깨진 액자들은 마치 민석의 현재 처지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하지만 그는 화면을 확인하지 않고 전원을 꺼버립니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아들은 사라지고 낯선 하숙생만 남은 밤이 깊어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마 소리에 민석이 눈을 뜹니다. 탁, 탁, 탁. 규칙적이고 경쾌한 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네요. 이어서 코끝을 찌르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민석의 허기진 배를 자극합니다. 그는 홀린 듯 부엌으로 향합니다. 어머니 순옥이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갓 지은 쌀밥에 고등어구이, 그리고 민석이 좋아하던 계란말이까지 푸짐합니다. 민석은 침을 삼키며 식탁 의자에 앉으려 합니다. 그 순간 순옥이 밥상을 낚아채듯 몸으로 가리며 매섭게 노려봅니다. 어허, 이 양반이 누굴 굶어 죽일 작정인가? 이건 우리 아들 줄 거야. 민석은 황당함에 입을 때려다 멈칫합니다. 순옥은 보자기에 도시락통을 싸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우리 민석이 서울서 판사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까. 따뜻할 때 보내야 하는데. 순옥은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현관 쪽에 고이 모셔둡니다. 그리고는 식탁 구석에 찬밥 한 덩이와 쪼가리를 밀어주며 말하죠. 하숙생은 이거 먹어. 밥값은 했나 몰라. 민석은 식어빠짐 씹으며
목이 메어옵니다. 자신은 여기 이렇게 초라하게 앉아 있는데 어머니의 기억 속 아들은 여전히 빛나는 판사 지망생입니다. 그 엇갈린 기억이 밥알보다 더 까칠하게 목구멍을 찔러옵니다. 오후가 되자 마당이 시끌벅적해집니다. 시장통에서 건어물을 파는 최 씨 아줌마가 외상값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순옥은 기억이 안 난다며 펄쩍 뛰고 최 씨는 답답하다며 가슴을 칩니다. 민석은 조용히 최 씨를 마당 구석으로 불러냅니다. 주머니를 뒤져 남은 비상금을 털어 최 씨의 손에 쥐어줍니다. 최 씨는 민석의 얼굴을 알아보고 눈이 휘둥그레지지만 민석은 검지를 입술에 대며 고개를 젓습니다. 쉬, 비밀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최 씨는 안타까운 듯 혀를 차며 낮은 목소리로 일러줍니다. 순옥이 매일같이 빈 우체통에 음식을 넣어둔다는 사실을 말이죠. 민석은 최 씨가 돌아간 뒤 녹슨 우체통을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곰팡이가 핀 떡과 말라비틀어진 과일들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깃꼬깃한 편지 봉투들이 수북합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이 아들 차비라는 글씨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민석은 우체통 앞에 주저앉아 오랫동안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며칠 뒤부터 마을 입구에 낯선 검은 승용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차 안의 사내들이 동네를 배회한다는 소문이 돌자 민석의 불안감은 극에 달합니다. 집안에만 숨어 지내는 그에게 순옥은 밥값을 하라며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젊은 사람이 잠만 자지 말고 지붕 좀 고쳐봐. 민석은 투덜거리면서도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어쩌면 높은 곳에서 마을 동태를 살피는 게 더 안전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깨진 기와장을 드러내는데 기와 틈새 깊숙한 곳에서 비닐에 꽁꽁 쌓인 무언가가 나옵니다. 낡은 통장입니다. 호기심에 통장을 펼쳐본 민석의 손이 가늘게 떨립니다. 통장 내역에는 민석이 사업을 시작했던 10년 전부터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이 빼곡합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법원이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지만 사실은 사기꾼 같은 종교단체나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 돈들입니다. 아들이 판사가 되게 해달라고 어머니는 그 돈을 쪼개고 쪼개어 기도비로 보냈던 겁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계십니까? 여기 강민석 씨 댁 맞죠? 채권자 김철수입니다. 민석은 화들짝 놀라 지붕 위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릅니다. 마당에 있던 순옥이 대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누군데 남의 집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우리 아들 찾는겨? 김철수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순옥을 위협하듯 묻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부엌에서 소금 바가지를 들고 나옵니다. 우리 아들 판사님이라 지금 법원에 있어. 재수없게 어디서 행패야. 소금 맞기 전에 썩 꺼져. 순옥이 하얀 소금을 김철수의 얼굴에 냅다 뿌려버립니다. 당황한 김철수는 욕설을 내뱉으며 물러서지만 담벼락 너머로 집안을 훑어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들이 멀어지는 자동차 소리를 듣고서야 민석은 긴 숨을 토해냅니다. 다리가 풀려 지붕에서 내려오지도 못한 채 그는 멍하니 하늘만 바라봅니다. 방으로 들어간 순옥은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봅니다. 12월 24일 날짜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여러 번 덧칠해져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러나 올 수 없는 아들이 오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부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설이 쏟아집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고 기온은 곤두박질치며 맹추위가 찾아옵니다. 순옥은 저녁 내내 안절부절 못하며 현관 앞을 서성거립니다. 부엌에서는 하루 종일 끓인 미역국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순옥이 보온병에 뜨거운 국을 담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기차역에 도착했을 텐데 우리 민석이 추위를 많이 타서 큰일이네. 민석은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를 말려봅니다. 하지만 순옥의 눈빛은 이미 현실이 아닌 어딘가를 헤매고 있습니다. 아줌마, 밖은 위험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나가요. 순옥은 민석의 말을 듣지 않고 신발을 신으려 합니다. 민석은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가로막고 섭니다. 비켜. 내 아들이 밖에서 떨고 있다니까. 이놈의 하숙생이 왜 남의 집 일에 참견이야. 순옥이 민석의 팔을 핥히고 밀치며 거칠게 저항합니다. 민석은 마음이 아프지만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억지로 방 안으로 밀어넣고 문고리를 걸어 잠깁니다. 방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순옥의 울부짖음이 밤새 이어집니다. 민석은 괴로운 마음에 소주병을 입에 털어넣으며 귀를 막아버립니다. 술 기운에 깜빡 잠이 들었을까요? 쨍그랑 날카로운 파여름에 민석은 번쩍 눈을 뜹니다. 불길한 예감에 안방으로 달려가 보니 창문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 있고 방은 텅 비어 있습니다. 찬바람이 들이치는 창틀에는 순옥의 옷자락 조각만이 펄럭거립니다. 민석은 박 이장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칩니다. 이장님, 어머니가 없어졌어요. 도와주세요. 그는 외투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손전등 하나만 들고 눈보라 속으로 뛰쳐나갑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 때문에 한 발짝 내딛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민석은 미친 사람처럼 어머니를 부르며 마을 어귀를 향해 달립니다. 넘어지고 구르며 눈밭을 기어가다시피 합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가파른 언덕길, 눈 속에 파묻힌 신발 한 짝이 보입니다. 어머니의 신발입니다. 민석은 신발을 가슴에 품고 다시 언덕을 기어오릅니다. 저 멀리 이미 폐쇄되어 불도 켜지지 않은 간이역의 낡은 플랫폼이 보입니다. 그 어둠 속에 희미하고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착한 플랫폼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벤치 위에는 눈사람처럼 하얗게 눈을 맞은 순옥이 쓰러져 있습니다. 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에게 달려가 몸을 흔듭니다. 엄마, 엄마, 눈 좀 떠보세요. 제발요. 순옥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양팔은 가슴팍에 무언가를 소중하게 끌어안고 굳게 닫혀 있습니다. 민석이 억지로 팔을 벌리자 품속에서 낡은 보온병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보온병 뚜껑을 열어봅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어머니의 품 안에서 미역국은 여전히 뜨끈한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 온기가 민석의 얼어붙은 손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집니다. 순옥이 가늘게 눈을 뜨고 흐릿한 시선으로 민석을 올려다봅니다. 그녀의 입술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간신히 움직입니다. 아저씨, 우리 아들, 배고플 텐데, 이거 줘야 하는데. 죽어가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의 끼니 걱정뿐입니다. 민석은 끓어오르는 통곡을 터뜨립니다. 자신은 빚쟁이가 무서워 도망치고 숨기 바빴는데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아들을 마중 나왔습니다. 민석의 뜨거운 눈물이 순옥의 차가운 볼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엄마, 저 민석이에요. 제가 왔어요. 엄마 아들 민석이 여기 있어요. 하지만 순옥은 그 말을 듣지 못한 채 다시 스르르 눈을 감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박 이장과 경찰들이 눈길을 헤치고 달려옵니다. 그들은 서둘러 순옥을 들것에 싣고 구급차로 옮깁니다. 민석은 구급차에 타지 않고 멍하니 벤치에 남아 있습니다. 손에 들린 보온병의 온기가 점점 식어갑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김철수의 명함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명함을 잘게 찢어 눈바람 속에 날려보냅니다. 민석은 눈 덮인 철길을 바라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비겁한 하숙생이 아닌 어머니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아들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납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부터 순옥이 다행히 의식을 찾았다는 연락이 옵니다. 민석은 곧바로 읍내로 향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오래된 이발소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덥수룩한 수염과 퀭한 눈을 가진 폐잔병 같습니다. 민석은 이발사에게 짧고 단정하게 깎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사각거리는 가위 소리와 함께 지난 10년의 실패와 좌절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면도까지 말끔하게 마친 민석의 얼굴은 제법 훤칠해 보입니다. 그는 차 트렁크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가방을 꺼냅니다. 사업이 잘 나가던 시절 입었던, 지금은 유행이 지난 검은색 양복입니다. 구겨진 양복을 탁탁 털어 입고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길이 비장합니다. 조금 끼는 듯하지만 거울 속의 남자는 이제 쫓기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민석은 문방구에 들러 커다란 선물 상자를 하나 삽니다. 그리고 집에서 챙겨온 유리가 깨진 상장들과 찢어진 통장을 그 안에 조심스럽게 담습니다. 그것들은 비록 낡고 보잘것없지만 어머니에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훈장이 될 것입니다. 민석은 화려한 리본으로 상자를 포장하고 심호흡을 합니다. 오후가 되어 퇴원한 순옥은 집 마루에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기차역에 가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립니다. 박 이장과 최 씨,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마당 한쪽에 모여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민석이 선물 상자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순옥이 고개를 번쩍 들고 눈을 비비며 민석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흐릿하던 동공에 서서히 초점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민석은 마당을 가로질러 순옥의 앞까지 다가가 털썩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립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한동안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머니, 불효자 민석이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순옥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려는 듯 그녀가 떨리는 손을 뻗어 민석의 얼굴을 더듬습니다. 순옥의 거친 손바닥이 민석의 볼에 닿습니다. 그 투박한 감촉에 민석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순옥은 눈앞의 남자가 하숙생이 아닌 자신이 평생 기다려온 아들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내 새끼, 우리 민석이 맞냐? 정말 우리 아들이요? 네, 엄마. 저 민석이에요. 공부 마치고 돌아왔어요. 순옥은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내며 민석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나는 낡은 옷 냄새와 파스 냄새가 민석의 코끝을 맵게 합니다. 민석은 가져온 선물 상자를 순옥에게 내밀며 말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이거 어머니 거예요. 순옥은 상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놓질 않습니다. 판사가 되었든 거지가 되었든 그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내 새끼, 그거면 충분한 것이죠. 그때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고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집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김철수와 덩치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들어닥칩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지만 민석은 순옥의 손을 살며시 놓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순옥을 자신의 등 뒤로 안전하게 숨깁니다. 그리고 김철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갑니다. 예전처럼 눈을 피하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민석은 김철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김 사장님, 저 도망 안 갑니다. 어머니 모시고 여기서 살 겁니다. 김철수가 코웃음을 치며 위협하려 하자 민석은 한 발짝 더 다가섭니다. 이 집, 제 어머니가 평생 지킨 집입니다. 여기서 일해서 원금이든 이자든 다 갚겠습니다. 매달 수금하러 오십시오. 피하지 않겠습니다. 민석의 눈빛에는 더 이상 비겁한 도망자의 흔적이 없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긴 남자의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박 이장이 삽을 들고 서 있고 최 씨도 빗자루를 들고 민석의 편에 서서 덩치들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김철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합니다. 이 깡촌에서 괜히 험한 꼴을 보였다간 뒷감당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양반 눈빛이 달라졌네. 좋아. 약속 어기면 그땐 진짜 끝인 줄 알아. 김철수는 투덜거리며 부하들을 데리고 철수합니다. 긴장감이 풀리자 민석의 다리가 살짝 휘청거립니다. 등 뒤에서 순옥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내밀며 소리칩니다. 누구요? 우리 아들 친구들이요? 그냥 가면 어떡해. 밥 먹고 가지. 순옥의 엉뚱한 소리에 잔뜩 긴장해 있던 마을 사람들과 민석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마당 가득 웃음소리가 퍼져나갑니다. 어느새 매서운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민석의 집 대문에는 순옥내 국밥이라는 소박한 나무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마당에 놓인 평상에는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은 손님들과 마을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민석은 앞치마를 두르고 쟁반을 나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봄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주방에서는 구수한 국밥 냄새가 피어오르고 민석의 목소리는 활기가 넘칩니다. 네, 3번 테이블 국밥 2개 나갑니다. 김치 더 드릴까요? 한쪽 구석 카운터 의자에는 순옥이 여왕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는 손님마다 붙잡고 자랑을 늘어놓느라 바쁩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서 아주 큰일 하다가 늙은 어미 밥 해준다고 내려왔어. 효자야, 효자. 손님들은 웃으며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때 우체부 오토바이가 멈추고 최 씨가 우편물을 들고 들어옵니다. 김철수가 보낸 채무 변제 확인서입니다. 비록 적은 액수지만 매달 꼬박꼬박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민석은 우편물을 받아들고 안도의 미소를 짓습니다. 빚을 다 갚으려면 아직 멀었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민석이 주방 쪽을 바라보는데 순옥이 갑자기 멍한 표정으로 그를 부릅니다. 저기, 총각, 여기 주문 좀 받아. 순옥의 기억이 또다시 헝클어진 모양입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무너졌겠지만 민석은 이제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웃으며 순옥에게 다가갑니다. 네, 사장님. 몇 번 테이블로 갈까요? 순옥은 민석의 넉살에 금세 표정이 밝아지며 다시 환하게 웃습니다. 우리 아들 줄 거니까 고기 많이 넣어서 특으로 줘. 아주 뜨끈하게.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뚝배기에 국을 가득 담습니다. 하얗게 피어오르는 김 너머로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와
그 기억을 지키려는 아들의 평온한 일상이 겹쳐집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벚꽃잎을 흩날리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